나도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고 싶다. 제가 받은 교내 장학금을 보면 총 교외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을 합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받은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온입니다. 손네온의 대학생활 돌아보기. 오늘은 대학생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5년 동안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받은 교내, 교외 장학금을 합치면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장학금을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처럼 나를 지원해줄 장학금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학금 받는 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은 내역까지 싹싹 긁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누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손나연의 행복학개론. 제가 1, 2학년 때는 장학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다들 장학금을 잘 받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군데를 지원을 하더라도 잘 선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장학금이 더 절실해지게 된 것은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면서부터인데요. 교환학생은 한 학기만 가더라도 많은 돈이 들게 되죠. 그리고 4학년 때는 기숙사를 떨어지고 쉐어하우스에 살게 되면서 월세, 교통비 등의 생활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꼭 장학금을 받고야 말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장학금을 많이 찾아보고 많이 지원하고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촉수를 세우고 신경을 쓰셔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학금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와 같은 그런 서류 또는 면접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국가장학금은 제외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연구지원 프로그램 등등 생각보다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제가 받은 교내 장학금을 보면 3학년 때 성적 우수 장학금 48만 8,400원. 그때 성적이 좋았나 보네요. 그리고 교환학생 장학금 350만원, 4학년 때 근로장학금 6개월 287만 2,400원, 그리고 인문대 대학원 진학예정 학생 학업지원금 390만원, 5학년 때 인문대 연구지원 프로그램 120만원, 이렇게 총 1,196만 8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외장학금은 재단이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저는 4학년 때 한 재단에서 등록금 성격으로 488만 4천원, 그리고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때 한 기업으로부터 학업지원금 성격으로 250만원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교외장학금은 738만 4천원,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합치면 1,934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이를 지원받은 셈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겠죠. 장학금을 받으려면 장학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장학금만 다루는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이 외에 학교 포털이나 학과 홈페이지의 장학 게시판을 꾸준히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학교 포털에 올라오지 않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장학 정보를 포스팅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하나라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부합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한다고 매일같이 학과 사무실에 들락날락 했더니 어느 날은 조교님께서 또 지원하러 왔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될 때까지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두시면 조교님께서 이 친구 장학금 받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셔서 나중에는 장학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의 꿈을 서포트해줄 장학금을 찾아 나서보세요. 각 장학금별로 지원 자격 그리고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를 들면 신입생, 몇 학기 이상 등록, 어느 지역 출신과 같은 자격들이고요. 지급 조건은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의 멘토링이나 봉사활동,
학점 몇 점 이상,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들은 면접 절차는 없었고 대신 학점이 몇 점 이상, 그리고 봉사활동 몇 시간 이상 정도의 지급 조건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서류 절차만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트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업을 할 때 옆에 포스트잇으로 장학금의 금액을 적어서 붙여뒀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렇게 써두는 거죠. 내가 언제 글을 써서 300만 원씩 벌어보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필사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써둔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다른 장학금을 지원할 때도 그에 맞게 수정해서 재사용하면 되니까요.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은 사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장학재단마다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걸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장학 게시판에서 장학금을 공지할 때 함께 첨부하는 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그런 공지에 지원 자격, 가나 나라 이런 식으로 인재상을 적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잘 나와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전 같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거나 네이버 포털 같은 곳에서 장학재단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장학재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인재를 뽑고 있으며 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의 비전과 인재상에 사용된 문구, 즉 그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경력과 적절히 잘 매치시켜서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보다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된 케이스잖아요. 많이 알아보고 또 많이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꿈과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던 것이 장학생 선발 확률을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뽑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아주 힘들게 번 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피 같은 돈을 기부를 한다면 꿈과 목표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나중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에게 준다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지 많은 장학재단에서도 지원자들의 봉사활동 경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시간과 노력을 사회를 위해 베풀 줄 아는 학생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어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는 진짜 늦어도 일주일 전, 될 수 있으면 2주 전쯤부터 연락을 미리 드리는 것이 좋은데요. 교수님들께서 바쁘신 데다 메일이 많으면 묻힐 수도 있어요. 메일에는 간략하게 이 장학금이 어떤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몇 학기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짧게 요약을 하시고요.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추천서를 부탁드리면서 면담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면담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기소개서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역, 이력서 같은 것을 함께 보내드리면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학생인지를 더 이해하고 더 좋은 내용의 추천서를 써주시기에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나도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장학금 정보를 많이 찾아보세요. 찾는 자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마인드로 지원을 하다 보면 운명의 상대처럼 여러분의 꿈을 서포트해줄 장학금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장학재단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면을 어필합니다.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꼭 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조금 뻔할 수도 있지만 활동도 많이 해봤고 교수님 추천서까지 내용이 좋다면 장학재단 입장에서도 뽑고 싶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든 제가 다뤘으면 하는 영상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손내연과 함께 성장해봅시다. 오늘도 내연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 안녕.